지금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대시세를 터뜨리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뭐 지금 단기간에 터지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SNS 같은 종목들은 대시세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터지고 있는 상태고, 그 와중에 뭐 후발주로서 개별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군들 급등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자, 두산퓨얼셀은 제가 한큐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종목. 자, 무려 지금 수익률이 얼마예요? 수익률이 수익률이 244%. 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뭐 다 털어내실 분들은 털어내셔라 라는 얘기 해드렸고, 근데 이거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더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이렇게 대시세를 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장세입니다. 많은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을 보시면서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자, 시세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분들의 것입니다. 대시세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분들의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고, 그 대시세는 어떤 원리에서 만들어지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도 제가 뭐 지난번 무료 온라인 강연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긴 한데, 내일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내일도 제가 온라인 증권 강의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권에 들어갔죠. 네, 조정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이 좀 복잡해요. 이것저것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한데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제일 확실한 부분들은 결국엔 기업의 가치, 실적, 성장 가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거니까 그 점 아시고요. 자, 오늘 그 무료 방송, 오늘 무방은요, 지금 4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1시간 안에 끝나려고 최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국 증시의 흐름, 또 미국 주식의 급락,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이제 끝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내일 제가 온라인 증권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인 전략과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일 온라인 증권 강연회에 2시부터 3시까지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 온라인 증권 강연회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예, 어서오세요. 자,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내일 온라인 증권 강의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들을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잡아 드릴 테니까 그거 꼭 알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흐르는 가물차님, 예, 충분히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면, 예, 인사 잘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예, 다 봤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그 분석을 좀 드릴게요. 예, 그래요.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드리면, 미국 증시가 급락이 했죠.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해서 뭐 다들 아침부터 많이 고민들 하시고 걱정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걱정을 하셨을 것 같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오늘 뭐 아침에 문자 드렸습니다만, 자, 투매는 없다, 위기 아니다 라는 얘기도 분명히 해드렸어요. 이게 투매하고 자슈갈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황을 모르면 무서워서 다 던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 초장에 여기서 다 던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네? 무서워가지고 다 던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멘붕이 되는 거예요, 멘붕. 그죠? 시황을 분석하지 못하고 시장을 분석할 줄 모르면 멘붕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사는데 나는 바닥에 던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시장 자체가 오늘 급락 출발에 완전히 다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도 정말 많이 회복을 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무서워가지고 막 던져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가 던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 완전히 시장에서 왕따가 되고 소화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시장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교수의 한큐하고 TV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은 위치가 직전 고점에서 한 번 정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치였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여기 고점을 한번 넘어가고 나서 좀 쉴 거로 봤는데, 고점을 넘어가기 전에 시장이 쉬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증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 미국 증시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기술적으로 국내 증시가 여기서 한 번 정도 양봉이 하나 정도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갑자기 미국 증시가 저렇게 폭락이 나버리니까 밀린 겁니다. 좀 아쉽죠? 아쉬울 거 없어요. 근데 시장이 한국 증시도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는 구간에서 한번 쉬어가는 게 좋아요. 그냥 계속 올라가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갔다가 한번 쉬고 갔다가 한번 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요 쉬는 구간들, 요 구간이 여러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구간들이에요. 우리 개인투자분들이 이 구간을 참 힘들어하는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중장기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기회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고, 이런 구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중장기 대시세를 기대할 수도 없어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시장의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딱 시작이 됐습니다. 조정이 시작됐고, 시작이 된 상태에서 오늘 저점 만들어 놓고 양봉까지 만들어 낸 걸 감안을 했을 때, 이제 그 반격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 반격에 좀 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위치까지 온 거예요. 자, 그거는 전략적인 부분들은 제가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보고, 그리고 제가 내일 온라인 강연회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분명히 천냥지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내용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이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살짝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미국 증시가 어제 밀렸던 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밀린 거죠, 여러분들. 요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밀린 겁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5% 이상 급락이 나왔고요. 미국의 3대 지수가 5에서 6% 폭락이 났습니다. 그죠? 뜬금없이 갑자기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가지고 밀린 겁니다. 이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얘기는 한참 전부터 나왔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확산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한참 전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여기서 2차 확산 우려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예요? 일단 미국 증시가 단기에 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올랐고 직전 고점에 와서 한 번 정도 털어내야 될 빌미가 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이제 경제 재개를 하면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이제 또다시 제2차 팬데믹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주가가 밀린 거예요. 워낙에 지금 조정 없이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조정의 폭이 큰 겁니다. 앞에서처럼 놀래가지고 매물이 많이 나온 이런 형태가 보시면 돼요. 근데 나스닥 지수 차트 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분 차트 보시게 되면 어때요? 나스닥 지수 분 차트가 보시게 되면 시초가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잠깐 올랐다가 조금씩 계속 밀렸죠. 그러니까 급격한 하락이 아니고 완만하게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팬데믹 우려감을 가지고 매물이 좀 많기는 많지만 그렇게 매물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많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차트를 봤을 때.
그죠? 우려감은 있지만 그렇게 엄청난 공포로까지 미국 증시 하락을 밀어붙인 것은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차 팬데믹 가능성은 매우 낮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1차 때는 어땠습니까?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모든 세계가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이거 코로나 확산되는 거야? 맞아? 그런 생각들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준비가 안 됐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나오니까 정신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대폭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전히 진행 중이죠.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뭐 두 자릿수 때이지만 뭐 20명, 30명 요 정도 예전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경제 재개가 진행되면서 다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1차 때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는다. 왜? 2차 때는 모두가 준비가 됐거든요. 준비가. 코로나19 확산의 대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비대면을 늘리고 활동을 자제하라고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그죠? 그리고 확진자 수가 생기면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그죠? 증가는 하되 지난번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공포는 2차 확산에 대한 공포는 절대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2차 팬데믹에 대한 공포는 크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거리 가지고 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방역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미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차 팬데믹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오늘 오른 겁니다. 전략 후강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복을 한 거예요. 나스닥 선물지수도 그때 맞춰서 조금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죠? 그리고 일본 증시도 낙폭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죠?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로 증시가 이 정도로 회복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폭락에도 불구하고 전략 후강으로 많이 낙폭을 축소시킨 가운데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유 아시겠죠? 자, 아시겠는 분들, 자, 3번 한번 치세요. 3번.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2차 팬데믹에 대한 공포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장에 대해서 절대 무서워하거나 공포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셨죠? 2차 팬데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주식 못해요. 2차 팬데믹 나올 것이다 생각하면 주식 못하고요. 2차 팬데믹 나온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주가 실질적으로 수혜주는 이제 별로 없어요. 수혜주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가지 장비업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2차 팬데믹이 터지면 증시 힘들어요, 여러분들. 네, 그때는 인버스나 잡고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은 2차 팬데믹 나오면 많이 힘들어져요. 그때는요. 2차 팬데믹은 없습니다. 없다라는 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주목할 게 뭐냐면 2차 팬데믹은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아, 참, 그리고 2차 팬데믹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대규모 코로나 임상 3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3상.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올해 안에 코로나 치료제, 백신 치료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죠. 하나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2차 팬데믹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거 또 한번 강조드리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게 뭡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2021년에 경기 회복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죠? 미국의 5월달, 자, 5월달 실업률이 깜짝 호전됐습니다. 3월달 4.4%에서 4월달 14.7%까지 치솟았다가 5월달 한 달 만에 13.3%가 급격하게 감소한 겁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 이것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징후, 미국의 경제 재개가 진행되고 있는 징후, 이것이 굉장히 큰 호재다. 자, 요거 한 큐에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자, 파월 의장이 미국은 앞으로 제로금리를 2022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준의 미국 경제 전망에서 GDP 증가율인데 2020년에 6.5% 마이너스에서 2021년에 5%까지 폭증할 것이다, 급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실업률도 2020년에 9.3%에서 2022년은 5.5%까지 감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됐던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가하고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 수가 없어요. 그죠? 경제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좀 진정될 것이다. 지금 미국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 특히나 미국 증시가 그동안 급등한 이유는 뭐냐면, 엄청난 폭락세를 기록했고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을 쏟아냈고,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좀 진정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이다. 그죠?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 증시가 저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코로나19는 분명히 진정되고 있는 상태고, 경제 재개를 통한 일부 경제지표 개선에 따라서 미국 경기는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올랐다가 단기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밀린 것 뿐이에요. 그러나 코로나는 재확산 가능성 낮고 제2차 팬데믹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죠?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팬데믹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시는 결국엔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쳐서 중기적인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번 조정 장세가 그래서 유망 종목에 대한 매집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한 부분을 너무 막연하게 공포스러워 하지 말자. 이때는 코로나19가 창궐했고 준비가 안 된 상태지만 이제는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다시 창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2차 팬데믹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이 조정 장세가 오히려 주도주라든가 유망 종목을 매집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매수의 찬스가 된다 라는 의미로 오늘 미국 증시 하락, 그리고 국내 증시 전략 후강의 반등장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시면 5번. 자, 5번. 자, 오늘 방송 오래 안 할 겁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걱정됐던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소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전략은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흐름을 확인하고 내일 2시에서 5시 온라인 증권 강의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예. 자, 이해되셨죠? 예, 이제 그 정도 이해되셨으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걱정은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전략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래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팬데믹 우려감을 가지고
그 어제 급락 후에 반등은 나오더라도 반등은 아직은 크지는 않을 거로 봐요. 뭐 곧바로 고점을 돌파하거나 하는 등의 흐름보다는 이렇게 이제 주봉을 기준으로 해서 급락 후에 반등이 나타났고 요 사이에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이런 기간 주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기간 주중 나올 거 보고 있고, 다우지수를 기준으로도 급락 후에 반등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재반 이평선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 나오는 음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은 이 구간에서 이런 등락세가 좀 더 나오고 나서 재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 미국 주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흐름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미국 주식이 예상 외에 어떤 약세 조정이 나올 것인지, 그거를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느냐,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하느냐,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미국 주식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확인하고 제가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내일 2시라 그랬죠? 내일 2시에서 5시 자, 온라인 증권 강연에서 전략적인 부분들을 제가 제시해 드릴 거니까 그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그래요. 확률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이제 코스피 지수는 직전 고점까지 갔고 재반 이동평선 뚫었죠. 예, 여기서 조금 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 겁니다. 좀 쉬었다 가는 것도 좋아요. 그냥 뭐 한꺼번에 팡팡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출렁출렁 거리다가 쉬었다 가는 것도 좋습니다. 쉬었다 가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래야 더 탄력이 좀 붙어요. 더군다나 한국 증시는 이미 단기 상승 후에 여기서 출렁출렁 거면서 쉬었어요. 쉬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폭이 컸어도 국내 증시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이고 21선 지지받고 양봉 나왔죠. 요걸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주봉 어떻게 돼요? 전형적인 조정입니다. 그동안 올랐고 그리고 직전 고점 매물층에 근접함에 따른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고점 매물층이 두텁죠? 두텁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도 음봉은 나왔죠? 음봉은 나왔는데 추세는 어떻습니까? 강하게 살아났죠. 이미 코스닥은 고점도 뚫었어요. 그 다음 고점이 와 있죠? 그 다음 고점 매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잘하면 코스닥은 다음 주에 그냥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봉이 나온다서 치더라도 여기서 하루 한 주, 2주 정도 그리고 쉬었다 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항상 이 코스닥 시장은 조정이 짧듯이 이렇게 짧은 조정 후에 곧바로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 시장은 조정이 났지만 오늘 전략 후강으로 반등이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은 조정이 나올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코스닥 시장은 빠릅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득달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코스닥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정 장세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그 유망 종목을 중심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의 조정폭이 깊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조정 반락색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도의 조정 반락 정도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깊어지지 않아요. 결국에 코스피 시장은 고점에서 좀 매물을 좀 받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되면서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가운데 이미 선 조정 받았고 단기적으로 탄력이 떨어졌고 매물을 소화했었던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개별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못 가더라도 역시 하반경제 기간 조정이 전개가 되면서 종목 장세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 뭐냐? 대형주는 안 됩니다. 대형주 돈 못 벌어요. 어디가 됩니까? 예, 중소형주 쪽으로 또 보셔야 된다. 또다시 종목 장세가 진행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에 보세요, 여러분들. 거래소 시장 종목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래 불렀죠. 거래소 종목들 얘네들 안 된다. 올라갈 때마다 물량 줄여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지금 막주 올라온다고 매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무너졌죠? 못 갑니다.
펀더멘탈이 안 따라주는 종목군들은 못 간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 건들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꼭 뭐 종목군들만 뭐 매수해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시장에서 안 되는 섹터까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안 되는 겁니다. 이쪽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나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IT 섹터라고 제가 있고, 카카오의 내부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바이오제약 잘 가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 바이오제약주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물론 뭐 시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바이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무조건 수익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맨날 그렇게 수익만 쫓다가 나중에 뒤통수 엄청나게 한번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이오제약주들을 좀 엄선해야 됩니다. 내일 제가 바이오제약주 그 엄선 드릴 거예요. 내일 자 2시에서 5시 온라인 증권 강의 때 바이오제약주를 선별 드릴 건데, 지금 삼성바이러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바이오제약주들의 상승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생각되고, 우리나라 K방역에 대한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K방역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K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직은 좀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인 부분이 좀 커서 너무 앞서가진 않는 게 좋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의 반등에는 약간의 좀 거품이 좀 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 선별을 잘해야 돼요. 종목 선별 잘해야 되고, 제가 내일 온라인 증권 강의를 통해서 이 바이오 제약주들과 유망 섹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분석 드릴 겁니다. 분석 드릴 테니까 내일 온라인 증권 강의로 꼭 오셔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안 된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쪽은 보지 마세요. 얘네들을 털고 어디로 갑니까? 또 코스닥. 그죠? 또 결론 나왔습니다. 또 코스닥입니다.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손실을 많이 하고자 한다면 결국엔 또 코스닥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장 중심에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엔 대시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 종목군들이 지금 제가 강조하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일단 바이오제약주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바이오제약주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치료제, 얘네들이 지금 시장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코로나19 관련주로 반등에 나서고 있고, 얘네들이 실질적인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로서 그동안 이제 진단 키트라든가 방역 관련주라든가, 그 다음에 엑스레이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으로 매기가 확산될 겁니다. 바이오제약주들이 진단키트 같은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제약주들이 소외되고 저평가되고 못 오른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제약주들이 많이 빠졌던 종목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인식 내지는 신약개발 추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얘네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이오제약주들도 많이 빠진 종목을 중심으로는 순환 반등이 나오거든요. 순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기존의 바이오제약주 중에서는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은 실적주를 주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삼성바이러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이 실적 호전을 주시로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필러 관련주들도 괜찮죠. 필러 관련주들도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한 주가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가진 않습니다만 케어젠 같은 이런 종목들, 파마 리서치 프로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실적 호전을 주시로 반등에 나서고 있어요. 그냥 결국에 바이오제약주들도 실적 호전과 신약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그런 쪽을 중심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여전히 높아요. 다만 지금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 그냥 곁다리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대충 곁다리로 껴서 올라가는 종목이 많아요. 나중에 삼성 바이오로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이런 대장주가 가다가 꺾여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폭락이 나와요. 폭락이. 아시겠죠? 폭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오제약주는 실적화, 확실한 신약개발 능력과 그리고 실적화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종목에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건들지 말고 오히려 올라갈 때보다 물량을 줄이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맞다. 제가 그렇게 정리 드릴게요. 바이오제약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내일 다시 이제 종목이라든가 또 내용들을 좀 압축을 해서 제가 온라인 강연회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바이오제약주 됐죠? 자, 그리고 역시 나머지는 뭐예요? 여전히 또 IT입니다. 그죠? 반도체 장비들 많이 회복됐죠? 유진테크. 유진테크. 자, 어쨌든 간에 종목은 제가 내일 방송을 통해서 내일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제가 뭐 분석을 몇 개 드릴 거니까 내일 오시 바라고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전히 포기할 만한 종목들이 없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전히 포기할 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전히 포기할 만한 종목들이 없으니까 반도체 장비주도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뭐 빠지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반등이 나서고 있고 빠졌어도 뭐 지수하고 똑같이 전략 후강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SNL텍, FST 같은 개별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거나 기술력이 뛰어난 종목들은 또 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죠? 반도체 장비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 자, 5G가 좀 더디어서 이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일단 그것만 얘기할게요. 저는 포기는 안 했습니다. 아셨죠? 5G는 더디더라도 우리가 아직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자, 2차전지 여전히 강하죠? 저는 2차전지 중에서 뭐 삼성 SDI만 줄기차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말고 에코프로비엠, 첨보, LNF,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일제머티리얼스, 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계속 보자 라는 얘기도 해드립니다. 그죠? 반드시 보셨고, 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하반기 스마트폰 출시 임박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들 포기하면 안됩니다. 여전히 시간을 가지고 공략을 하고 지금 같은 조정 장세가 났을 때 길목을 잡고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 그죠? 자, 그럼 뭐 다 해드렸네요. 그죠?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자, 지금 그 업종에 대한 분석까지 간단하게 해드렸거든요. 자, 업종에 대한 분석까지 간단히 해드렸는데, 자, 거기까지 체크하신 분들, 자, 7번. 예, 체크되셨죠? 네. 뭐 시장을 보는 시각은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는 상태고, 이 사이에서 제가 뭐 오늘 바이오제약주들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IT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피력을 해드렸듯이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자라는 거 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된 건 없어요. 다만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아시고 미국 증시를 꼭 확인하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할 부분이 뭐냐? 자, 주목할 부분이 뭐냐? 이제 종목을 보시면서 단순하게 어떤 종목을 살까, 뭘 살까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시장을 보면서 뭘 살까, 뭘 잡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장이 어떤 장세인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코스피 코스닥이 그동안 급락 후에 제자리까지 왔는데 단순한 기술적 반등에 의한 반등장인지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인지 여부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하지만 이 장은 단기 상승이 아니에요. 중장기 추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고점에서 단기 상승에 따른 물량을 받고 나서 중장기적인 재상승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장세입니다. 작은 시세로 끝날 장이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뭐 한 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나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여러분들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제일 많이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뭐예요? 이제 두산 피얼세라는 종목이죠. 자, 무려 240%란 수익인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뭐 단순하게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종목을 여기서 이제 옆으로 길 때 바닥에서 탈출하고서 옆으로 기어가는 구간에서 방송이 나간 상태고, 방송에서 딱 올라갈 때마다 리뷰를 통해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홀딩과 저감에서 계속해서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이 종목 원래 이 앞에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종목이에요. 여기 있던 종목인데, 자, 그만큼 성장 가치가 있어요. 다만 출렁거림이 있고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매매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겠죠. 결국엔 뭡니까? 기업 가치가 좋고 성장 가치가,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저렇게 대세가 난다. 지금은 5% 10% 먹고서 빠져나올 장세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단타 쳐서 지금 수익 나는 장이 아니다. 단타 수익 나는 장은 아니에요. 단타 쳐가지고 잠깐 여러분들 계좌가 늘어날 수 있어도 실질적인 계좌를 터트려 드리는 종목은 중장기 주도주다. 그죠? 200%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결국엔 중장기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두산 피얼세도 그렇지만, 두산 피얼세 뭐 방송 나갈 때마다 그렇죠? 예. 자, 두산 피얼세도 그렇지만 이미 테크인 같은 종목들 아직도 반도체 장비들 급락이 나타났습니다만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재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PSK 특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수익률 자체가 70%, 80%, 90%, 100%, 200% 이런 수익이 나오고 있죠. R&D 테크놀로지 살아있죠? 그죠? 살아있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5%, 10% 수익을 낼 장세가 아닙니다. 이들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도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장비 중에 FSD 같은 종목도 보세요, 여러분들.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오늘 약세 출발 또 양봉이에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까? 이 장이 그렇게 쉽게 죽는 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5%, 10% 먹을 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지금 조정 장세는요, SNS 같은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조정 장세는 지금 요 정도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조정은 좀 깊어요. 깊은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큰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잠깐 조정이 나오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을 그동안 잡지 못했던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이런 눌림 구간에서, 그런 구간에서 주도주 유망 종목을 잡아가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엄청난 대세가 나오고 있는 장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지금은 두 종목 정도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서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서 GST 같은 종목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별로 안 올랐죠. 그죠?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아시아, 제가 뭐 지금 몇 종목들이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3,000원 선에서 11,000원까지 짧은 시간에 무려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눌림에서 다시 가는 종목들이 지금 숱하단 말이에요. 눌림에서 다시 가는 종목들. 눌리면서 다시 가는 종목들이 숱합니다. 그 주도주들은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 훨씬 더 강해요. 동진세미캠 아직도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죠? 유진테크 2단 반등, 눌림주가 2단 반등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올랐는데 또 갑니다. 이 시장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 주고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얻어 타야 되고 이런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종목들을 편입을 하고 뛰는 말 위에 올라타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뭐 일부 이제 한규세 함께 소개했던 종목들 다소 지루하지만 어때요? 다들 지금 저점 찍고 양봉 나오고 반등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IST 한규세 함께서 또 나갔죠, 여러분들. 치면서 한가에서는 손절 나가고 한규세 함께서는 제가 오늘 다시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 방송에서 나가는 종목들이 참 뭐 매매 타이밍하고 전략마다 좀 많이가 차이가 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 스타일을 아시면 돼요. 저는 단타 스타일이 아니고 좋은 주식을 좀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입니다. 단타 주식을 노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을 생각하면 ISC라든가 제가 방송에 나왔었던 사이맥스라든가 GST라든가 GST 안 나갔죠? 이런 종목들은 이런 조정 장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고 종목군들을 매집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응? 자, 반도체와 더불어서 자, 지금 카메라 모드 스마트폰 보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UTI라는 종목도 제가 방송에 나갔습니다만 던지고 도망갈 만한 위치는 아니죠. 좀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도 못 기다리면 주식할 생각 말아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5G가 지금 제일 골치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무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5G 보셔라, 뭐 포기 안 합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세가 지금처럼 뭐 계속 더디면 일부 자금을 털어서라도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뭐 우리 방 전략은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일단은 5G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처럼 안전한 종목들도 없고요. 얘네들처럼 대시세가 날만한 종목도 없고 얘네들처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도 많지 않아요. 다만 모멘텀과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급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아직 안 들어올 뿐이에요. 저는 들어올 거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부 종목에 대해서 매수는 분명히 들어옵니다. 다만 변동성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금 힘들지만 5G는 제가 얘기했죠. 반도체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G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포기하기는 어렵다 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2차전지 강하죠, 여러분들? 예, 볼 거 없습니다. 보셔야 되고 5G, 2차전지, 스마트폰 그죠? 2차전지 이쪽에 있는 종목이 또 시장의 중심이다.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전략은 제가 내일 세워드릴 겁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전략과 종목에 대한 관심 가질 섹터는 제가 내일 온라인 강의를 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바이오 제약주는 긍정도 부정도 하진 않습니다. 얘네들은 종목으로 승부하는 것밖에 없다. 결론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고점 하시고 다음 주는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윗꼬리 조금 밀렸다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안정될 겁니다. 안정될 거고요. 안정되면 다음 주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될 거다. 제가 종목군들 많이 분석을 해서 종목들 종목들 많이 분석을 해서 뭐 우리 회원님들 중심으로 매집도 할 거고 또 매수도 할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한 장 아니니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위기 아닌 기회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혼자 다 떠든 것 같아서 좀 이상한데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셨으면 자 다시 1번
예.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예. 자, 혼자 줄구장창 떠들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다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내일 자, 여러분들 내일 어디 갔죠? 예. 자, 내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광고가 나가요. 여기 내일 온라인 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일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이 제목 말고 이 제목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왔던 부분들, 요거를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다음 주 시장과 중장기적인 시장의 전망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 안에서 주도 섹터, 주목해야 될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몇 종목을 제가 분석을 드릴 거예요. 드릴 테니까 내일 무료 온라인 강연에 꼭 오십시오. 요즘에 뭐 저기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오프라인 강연도 못 하고요. 온라인 강연으로 합니다.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 강연으로 꼭 오시 바라고요. 예, 그리고 뭐 헷갈리는 거는 여기 158-0648로 전화하시면 알려드릴 거니까 내일 요 시간에 꼭 잊지 마시고 오셔서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이번 조정 장세를 위기하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셨죠? 자, 아셨으면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자, 7번 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셨으면 7번. 자, 7번 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특별히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고 자,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없으면 마무리하고 내일 온라인 강연회 때 2시에서 5시 이때 뵙겠습니다. 아셨죠? 예.